자, 이제 시험 치러 갑니다. 제1절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보자. 자, 1번에 시행기관. 자, 시행기관을 잘 기억합니다. 자, 시험은, 자, 원칙을 먼저 기억하죠.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기관입니다.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는 것은 특별시. 자, 그 다음에 경상북도지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때리는 자는, 자, 줄거세요.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경북도지사입니다. 특광도지사 합격해야 됩니다. 자, 이번 예외적으로 국장이 예외적으로 시험 칠 수 있어요. 예외. 국토부 장관은 국장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자,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험 시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국장이, 자, 국토부 장관 줄 국장이라고 그래. 국장이 예외적으로 직접 시험 문제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줄보세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돼. 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원칙은 출제위원이 누구죠?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경북도지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미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현재 위탁 시행하고 있어요. 위탁은 시험 시행기관장은, 즉 시도지사는 법 45조 몇 조를 몰라도 좋아. 법 45조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줄거서의 3명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자, 시험 시행 위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살짝 적으세요. 학교의 위탁 X입니다. 학교에 위탁하면요, 시험 문제 유출이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는 위탁기관이 안 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입니다. 협회는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를 의미해요. 현재는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준정부기관이죠. 자, 응시자격 중에 표시하세요. 자, 응시자격 자주 나와. 자, 응시자격은 나이 제한 없어요. 연령 제한 없기 때문에 줄거보죠. 외국인,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1살짜리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살짜리도. 출생 안 하면 응시할 수 있어요. 또 외국인도 응시 자격이 있어요. 자, 외국인도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오른쪽 2번 갑니다. 딱 응시 못하는 사람 2사람밖에 없어. 응시 자격 제한은, 자, 동그라미 1번 죽었죠. 자격 취소된 자. 동그라미 2번에 시험 부정행위자. 요 2명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전과자들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된 자는,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격증 빌려줘 가지고 자격증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 시험 못 쳐요. 자, 죽었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시험 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당합니다. 취소 당하고 나서 3년간 시험 못 쳐요. 자, 만약에 자격증 빌려줘가지고 취소 당했다. 3년 동안 시험 못 치니까 3년 지나고도 시험 치려면 또 공부해야 돼. 한 2, 3년 하면, 한 5, 6년 공부해야 돼. 아예 빌려줄 생각도 말아요. 그 다음 2번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 컨닝한테 걸렸어.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시험 못 쳐요. 컨닝 5년. 자, 읽어보죠. 제4조에 따라 시험을 시행할 자, 읽어보죠.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원칙 또는 국장 예외. 시험 시행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무효로 한다. 쉽게 해서 부정이 우리 큰닝 생각하면 돼. 큰닝 하다 걸리면 시험 무효라고 그 처분이 무효 처분이야. 무효 처분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좋은가 안 좋은가 보려고 그랬어요. 5년입니다. 예. 5년만 시험 못 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요번에는 여기 안동 농고서 시험 쳤단 말이야. 생명과학고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무효 처분 당했어. 그럼 시험 기관장이 누구였어요? 안동 시험 누구였죠? 경북도지사는 알죠? 경북도지사는 이제, 무효 처분했잖아. 그럼 저 제주도 도지사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니까 제주도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 경우 줄거세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경북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줘야 돼. 뭐 서울시나 제주도지사에게 알려줘야 돼. 그래야 5년 동안 시험 못 치지. 여기서 자주 나옵니다. 자, 큰닝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시험 못 치고 경북도지사는 다른 시험기관장에게 통보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자, 시험 못 치는 사람 2명 누구누구라고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 큰닝하다 걸려가지고 무효 처분받고 5년간 시험 못 쳐요. 이 큰닝하다 걸리면 그 경북도지사는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 2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3년, 5년 나왔어. 큰닝이 더 무섭죠? 근데 큰닝하다 걸려가지고 5년 동안 시험 못 치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우리 중개사 시험을 좀 봐줍니다. 조금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경고 처분합니다. 자, 3번에, 자, 1살짜리도 시험 칠 수 있다. 또, 전과자도 시험 칠 수 있다. 또, 파산자도 시험 칠 수 있다. 개인 회생받은 자도 시험 다 칠 수 있어요. 딱 2명 빼고. 누구? 자격 취소 후 3년. 큰닝하다 걸려서 5년. 그 2명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시험 친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합격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 합격하는 거예요. 자, 3번에 시험 시행 갑니다. 1. 시험 실시 시기는 첫째 줄 적었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가 아니라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딱 1회가 아니야. 1회 이상. 그러니까 1번, 2번, 3번, 100번 시행해도 돼요. 현재는 1회 이상이니까 딱 1번 시행하고 있죠. 이상에는 1도 들어가니까.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뭐 폭동이 났다든가 전쟁이 났다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 안 칠 수 있습니다. 원칙은 1년에 1회 이상,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시험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돼요. 양가로 2번 시험 방법, 이게 전부 공인중개사 법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1차와 2차 구분 시행입니다. 시험은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이 경우 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2번, 3번이 시험에 안 나와요. 3번 내려오죠. 양가로 3번. 시험의 일부 면제. 자, 지금 보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원래 1차 합격했어요. 2차 떨어졌어. 그럼 내년에 2차 면제해줘. 다음 회 시험이 하나 이거야.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만 딱 한 번만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딱 한 번만 면제해요. 다음 응시를 제출해야죠. 자, 양가 1번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 줄거세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국토교통부령 이퀄 저거 시행규칙입니다. 국토부령 그러면 같은 말이 시행규칙이야. 대통령령 X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항상 양식은 전부 국토부령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스스로 반환해 주는데 시험 안 나오고. 자, 맨 밑에 5번 옵니다. 시험 과목. 설정해 보면 시행령 6조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과목은 별표일과 같다. 오른쪽에 바로 시행규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봤던 거죠. 공인의 자격시험 과목. 1차 시험 2과목, 2차 시험 3과목. 시험은 안 나와요. 자, 6번에 시험의 시행 공고 중요 표시하세요.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시행 공고를 두 번에 1. 예정의 동그라미세요. 예정 공고입니다. 예정. 자, 시험 시행 기간 장은 시험 시행 기간 장이야. 원칙은 누구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이죠. 시험 시행 기간 장은 법 사조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려는 등 예정 줄보세요.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 기간 자 주고 계략적인 사항이야. 대충적 계략적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요게 포인트야. 매년 2월 말이야. 2월 말일까지 신문법 2조 강목에 따라 자 줄었죠. 일간 신문. 보통 뭐 우리 조중동 이런 거죠. 관보는 서울신문입니다. 방송중 하나 이상이고요.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돼요. 자, 계략적 사항은 언제까지 경고한다고? 2월 말까지야. 이걸 어떻게 출제했냐면 2월 28일까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2월 말은 2월 29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출제한단 말이야. 2월 28일이 아니라 2월 말일까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한다. 그 세 가지 중 한 개 이상 일간신문이나 관보나 방송 중 어느 하나 이상 공고하고 홈피에 공고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정식 공고,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야. 갑니다. 시험 시행 기간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장소,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응시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 줄거세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90일 전까지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이나 관보나 방송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피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예정 공고는 언제까지? 2월 말까지 공고하고 정식 공고, 즉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예정 공고는 2월 말, 확정 공고, 정식 공고는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7. 출제 및 채점. 이거는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 8번 내려옵니다. 자, 8번은 시험 합격자 공고. 시험 합격자 공고. 자, 양반 1번 시험 합격자 결정자 한번 보죠.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원칙은 절대평가. 동그라미 1.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이게 바로 절대평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 2번 마찬가지 2차 시험도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절대평가가 지금 원칙입니다. 무조건 60점 이상의 합격에. 근데 2번 상대평가가 예외입니다. 자, 보죠. 1번 시험 시행 기간 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줄거세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심의 의결을 거쳐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예컨대 뭐 1년에 5,000명, 2,000명, 10,000명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 예컨대 5,000명, 10,000명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 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컵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컵이 터집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세요. 곧 아마 상대평가 할 것 같아요. 금년에 상대평가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선 때문에 그래요. 총 4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발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년에 상대평가 나옵니다. 그럼 보통 한 2년간 유예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삐리 합격하세요. 이 상대평가 돼가지고 예컨대 1년에 2,000명 뽑는다. 그럼 카트라는 95점이다. 95점. 난리 나는 거야. 우리 머리는요, 절대 95점 맞을 수가 없어. 20대는 95점 맞지. 우리 지금 60점 되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평가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자, 요번에 시험이 우리 언제 치냐면, 자, 시험은 항상 10월 마지막 주, 맨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 치고 돼 있어, 법에. 그, 금년은 며칠이냐? 10월 26일이야. 시험 26일 칩니다. 10월 26일 날. 자, 양가로 4번 오른쪽에 오세요. 4번. 시험 합격자 결정을 공고합니다. 공고. 자, 제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자, 죽었죠? 시험 시행기간 장은, 즉,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 그리고 아침 한 9시쯤 오면요, 띵동 하고, 축하합니다. 합격이에요. 하고 문자 와요, 이제. 그렇게 옵니다. 자, 왔는데, 보니까, 에이, 2차는 또 1차만 됐습니다. 좀 예측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합격해서 1, 2차다. 9번에 자격증 교부로 갑니다. 자격증 받으러 갑니다. 자, 분실했을 때는 재교부 받는 거고. 자, 1번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입니다. 자, 줄 보세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즉 시험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부령이 뭐야? 시행규칙이야. 무조건 표준 양식은, 서식은 국토부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자격증 교부는 1개월 이내입니다. 갑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자, 묶으세요. 특광도도 줄여서 시도지사라 그래. 서울특별시장, 대구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경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인중개사법 5조에 따른 시험 합격자 결정, 자, 줄거세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몇 호 서식은 필요 없어. 별지 서식 같은 말, 표준 서식입니다. 자, 별지는 별개의 종이로 적혀 있다는 서식 또는 표준 서식, 법정 서식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죠? 국토부령. 무조건, 자, 서식은 다 시행규칙이 있어요. 법정서식, 별지서식, 표준서식 같은 말이야. 별지서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줄거 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 교부 대장에 기재하고 나서 자격증 교부합니다. 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서식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 두 개 외웁시다. 시험 합격자가 공고되고 나면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내입니다. 1개월 내. 다음, 이번에 자격증 교부대장 기억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 처리합니다.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해서 관리합니다. 쉽게 해서 컴퓨터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 분실했다 그럼 재교부 신청합니다. 2번 자격증 제자 동그라미 치세요. 무조건 재교부 신청할 때는 돈 내야 돼. 돈. 우리 처음 공인중개사 자격증 받을 때는 돈 안 냅니다. 그냥 공짜로 받는단 말이야. 분실해서 재교부 신청할 때 한 2만원 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주소 그냥 자격증을 줄입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줄여보세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 시도지사가 재교부합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 줄여보세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교부 받을 때는 돈 내야 돼요. 자, 다음 장 갑니다. 이제 제1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보세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걸 줄여서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줄이는 거야. 이것도 거의 매년 나왔죠, 그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사전심의의결기관입니다. 자, 갑니다. 양가로 1번 국토부에 설치 줄보세요. 무조건 공인중개사 관할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상 4가지입니다. 살짝 적어 4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줄 거세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같은 말 적죠? 임의 기관. 자, 둘 수 있다는 것은 임의 기관입니다. 두어야 한다는 필수죠. 이거는 필수 기관이 아니라 임의 기관입니다. 둘 수 있다. 근데 현재는 두고 있어요. 둘 수 있다. 임의 기관이야. 요 4개인데 4개 중에 1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줄보세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가장 중요하도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아까 우리 시험 출제는 원칙은 시도지사가 했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려고 그러면 어디 심의 받으라고 그랬죠? 바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으라고 그랬잖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2번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살짝 적어. 중개업 육성 줄. 3. 중개 보수 변경 4. 손해배상 책임 보장 4개입니다.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요 4가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심의원을 둘 수 있다. 자, 양가로 2번 중요 표시하세요. 시도지사가 요 4개 중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1번은 따라야 돼. 1번. 그 2번, 3번, 4번은 안 따라도 돼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줄거 제1호의 경우에는 1호에다 적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장이 따라야 돼. 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이면 시장, 시도지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뭐는 반드시 따라야 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만약에 심의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반드시 따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절대평가 원칙이잖아요, 그죠? 상대평가로 바꿨어요. 그럼 시도지사는 반드시 상대평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와요. 시도지사가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입니다. 나머지 이번엔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요거는 심의해도 안 따라도 돼요. 자, 2번 구성 요게 금년에 출제된 거죠. 1. 숫자는 자 홀수야. 홀수 갑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에 따른 자 죽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동그라미 쳐. 위원장 1명 포함 7 내지 10명으로 구성합니다. 세븐일레븐 이렇게 오세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세븐일레븐이야. 7명 이상 11명이나 위원으로 구성. 세븐일레븐.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세븐일레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구나. 위원장 홀수입니다. 홀수 살짝 적어. 홀수 7 내지 11. 대개 이제 위원은 홀수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과반수 할 때 이제 짝수하면 헷갈리니까. 자, 11명이서 홀수가 되면 몇 명이죠? 11명에서 홀수는 과반수. 11명의 과반수 몇 명이야? 11명의 과반수. 산수가 안 됩니까? 11명의 과반수. 산수가 안 되네, 그죠? 반 넘어야죠. 11명이니까 일단 6명이네, 그죠? 6명 이상. 예,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5명이 돼, 6명이 돼야. 그래서 이제 홀수라는 거예요. 위원장 포함 7 내지 11명이야. 네, 만약에 11명이 참석했다 그러면 과반수니까 6명 이상 찬성해야 돼. 자, 위원장. 요게 금년에 출제된 거죠. 자, 위원장. 대빵.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위원장이 누구라고? 국토부 제1차관이야. 자, 장관이 있고 차관은 2명이야. 제1차관, 제2차관이 있는데 제1차관입니다. 자, 원희룡이가 위원장 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장은 바빠요. 바쁘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은 시민의 대표하고 시민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표시 줄거세요. 위원장이 제1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입니다.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너 딱 찍었어. 그 사람이 대행. 옆에 적으세요. 부위원장 없다 이겁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직무 수행하지 못할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자, 위원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공무원이야, 공무원 차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위원의 자격이야. 자, 위원은 다음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장이 임명이나 위촉하게 됩니다. 국장이 임명 위촉이에요. 오른쪽 박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동그라미 3번 임기 기억해. 임기.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을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회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이 남은 기간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위원의 재척, 회피, 기피. 이거는 지금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양가로 4번. 위원의 운영입니다. 자, 동그라미 1.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누구였죠? 제1차관, 장관이 아니고 제1차관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자, 2번 잘 기억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시작하고 과반수 출석 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무조건 과입니다. 과반수는 반을 넘은 거야 돼. 항상 과반수는 자 만약 7명 내지 11명이었잖아. 7명이 출석했다면 넘어야 되니까 4명이 돼야 돼요. 11명이라면 6명이 돼야죠. 딱 넘어야 되니까 7의 반은 3.5잖아. 사람을 3.5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돼야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다 줄거세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걸 많이 내요. 5일 전으로 살짝 바꿉니다.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이 숫자를 굉장히 자주 내요.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 4번은 뭐 상식이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상은 출제하지 않고. 자, 3절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자, 무조건 양도 둘이서 뭐 빌려주고 빌렸다 옆에 적어 1학년 일반 적으세요. 무조건 자격증 빌려줬다, 대여받았다, 빌려받았다 1학년 일반 같이 갑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가보죠. 1. 양도 대여한 자. 전부 민법이잖아. 양도는 뭐죠? 양도는 권리를 넘기는 게 양도죠. 대여는 빌려주는 거. 자, 1번 양도대의 의미. 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줄 거 보세요. 자기의 성명, 이름 빌려주는 게 양도야.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법제 7조 몇 조까지 몰라 좋아. 양도는 권리를 팔아먹는 거고 대여는 빌려주는 거야. 그 뒤에 개념 나오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는 걸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증은 누구한테도 빌려주면 안 돼. 부부 사이에도 빌려주면 안 되고 부자 사이, 모자 사이에도 빌려주면 안 돼. 둘 다 1학년 일반 감옥에 갑니다. 1학년 일반 감옥에 갑니다. 자, 관련 판례는 그 동그라미 1번에 실질설이라고 저거는 실제로 파악합니다. 실질. 자, 동그라미 1번 무자격자가, 자, 자격증이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즉 무등록자인지 여부는, 수행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 여부는 구애 없이, 동그라미 치세요. 형식하고 상관없이 동그라미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실질이 포인트입니다. 자, 2번, 3번 아직 보지 마시고 양도로 3번 내려옵니다. 위반시 제재. 아까 했죠? 1학년 일반 바로 해봅시다. 무조건 양도대란 말이 나오면 둘 다 1학년 일반 같이 감옥에 가. 동그라미 1.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에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줄거세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이야 2학년 일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이건 일부러 외우지 말고 나중에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중개사법에 위반하면 처벌은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 두 개가 있어요. 아까 3학년 3반 한 개 했죠. 기억나요? 뭐였죠? 무등록 중개업자 했잖아. 무등록 가장 무거운 겁니다. 이게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은 3학년 3반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1학년 1반이에요. 자, 그렇게 적어놓고 다음 2번은 행정처분은 자격증 취소시킵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죽으세요.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이걸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켜야 돼. 자격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자격증을 빼앗아 온다는 거야. 우리 운전면허 취소시키는 거 똑같아요. 면허증 뺏어서 오듯이 자격증 빼앗아 와요. 자격증 양도나 대여하면 걸리면 감옥에 인양 일반 가고 행정처분으로 자격 취소 당합니다. 아까 했죠. 옆에 저거 자격 취소 당하면 또 몇 년 동안 시험 못 친다 그래서 3년 동안 응시 못하죠.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격증 양도 대여가 걸리면 인양 일반 감옥에 가고 또 자격 취소 당하고 3년 동안 시험 못 쳐요. 그만큼 자격증 빌려주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2번. 자격증 빌린 사람도 인양 일반 감옥에 가. 양도나 대여 받은 사람. 양도 받은 사람은 양수인이죠. 양수. 자, 누구든지 영합 쓰죠. everybody. 아버지, 딸, 아들, 와이프, 남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사거나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2반하고 또 줄거세요. 1학년 1반에 처합니다. 자격증 양도한 사람도 1학 1반, 양수받은 사람도 1학 1반, 빌려준 사람도 1학 1반, 빌린 사람도 1학년 1반에 처합니다. 자, 이 사람은 자격증 취소 당하겠어, 안 당하겠어요? 그 사람 안 당하죠? 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조금만 달라. 3번, 알선한 자도 이것도 1학년 1반입니다. 알선. 자, 누구든지 everybody 제1항 및 2항에 금지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한 행위가 양도나 대여, 자격증 양도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돼요. 알선이 아까 뭐였죠? 중개죠. 그죠? 중개. 알선 중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알선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학년 1반에 처한다. 오늘 1학년 1반 많이 나왔네요. 자격증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팔아먹거나 사거나 그걸 알선하는 사람은 똑같이 1학년 1반 감옥에 갑니다. 그 다음 자격증 취소당한 사람 누구죠? 양도나 대여한 사람만 취소당해. 다음 제4절 갑니다. 공인중개사 주거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쉽게 해서 합격하지 못한 자는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하면 안 돼요. 금지. 이것도 2학년 1반입니다. 자, 1. 법제 8조 공인중개사 주거 아닌 자,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하면 안 돼요. 1학년 1반이야. 자, 밑에 유명한 판례 2개 기억합니다. 양말 1. 무자격자가 시험 합격 못한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주거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면 이것도 부정사용이죠. 대표란 말은 유사명칭 사용이잖아. 1학년 1반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 또 아닌 자가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카페를 간판 설치한 경우도 유사명칭 사용이죠. 1학년 1반 감옥에 간 거. 이 2개 판례 유명하죠. 자,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자기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1학년 1반 감옥에 가요. 또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카페라고 간판 설치한 것도 유사명칭 사용으로 1학년 1반 감옥에 갑니다. 자, 제재 마찬가지 위반시는 1-1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많이 나오면 4개, 보통 3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작년 문제 보겠습니다. 올해 02번. 자, 이거 맞춰서 못 맞췄어요. 풀어봐요. 맞춘 거예요? 풀어봅시다. 자, 1문 드릴게. 3서 시작.
그냥 뭐 다 맞아라 그리고 답 1번에 준 거예요. 1번에. 자,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 34회니까 한 3개월 전 문제예요. 1번,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거 틀렸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뭐죠?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죠. 국토부 장관을 우리령이가 임명이나 위촉하는 거예요. 답 1. 이렇게 쉽게 던져졌는데 이런 것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2번, 심의사항 4가지였죠? 그 4가지 중에 중개 보수 변경사항 당연히 포함되죠. 가장 많이 나온 2번이죠. 3번. 위원회에서 심의사항 중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숫자 나오죠? 4번. 위원장 1명 포함 홀수라고 그랬죠? 세븐일레븐 7명 이상 11명 이내 이혼으로 구성합니다. 5번 아직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답으로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채척되는 것은 당사자나 친족이 있으면 그 업무에서 배척되는 걸 채척이라 그래. 그건 차후 야기감 읽어보죠. 이혼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그건 채척입니다. 이런 경우 그 이혼은 이혼의 심의역일에서 배제, 채척이 됩니다. 1번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자, 그럼 01번 문제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보죠. 한 10년 전 문제네요. 이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옳은 것 모두 골라봐라. 자, 옳은 것. 자, 기억.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시험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이죠. 반드시 따라야죠. 시도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정확합니다. 시험 자격 취득. 니은 국장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거 틀렸네요. 사후 의결이 아니라 사전에 해야죠. 사전에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입니다. 항상 이혼회는 사전에 거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이혼회는 사전에 거치는 거예요. 디귿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은 누구죠? 시도의사죠. 시험을 시행하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쟁 났다, 태풍이 났다, 그런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디귿 리얼 국토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틀렸네요. 누가 자격증 준다 그랬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알겠지만 시험 합격하면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나옵니다. 시도지사가 교부해요. 이게 답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중개사법은 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는 것만 잘 좀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받고, 자, 뭐 봤어요? 일단 우리 용어 6개. 자, 사람 4명 누구야?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 그 다음에 글자 2개, 중개, 중개업. 그 6개에서 한두 문제 꼭 나와요. 그 다음에 법정 중개대상물 뭐죠? 5개.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그 아닌 것들 뭐 입주권, 대토권, 뭐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들 그런 거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자 국토부의 주재구죠. 위원장은 누구야? 제1차관입니다. 제1차관. 위원은 국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은 몇 명이죠? 럭키 세븐일레븐 7명 이상 11명 이하. 그 다음에 자격증 팔아먹고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양도, 대여, 알선, 금지. 전부 1항 일반.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도 1학년 일반입니다. 자, 자격증, 자, 시험 시행기간 원칙 누구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 있어요. 공고는 예정 공고는 언제까지? 예정 2월 말까지.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자, 시험 못 치는 사람 2명 누구야?
자격 취소되고 3년,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또 컨닝하다 걸리고 몇 년? 5년, 5년 경과하지 않은 자, 자취 3년, 자취 3년, 그 다음에 컨닝 5년, 그렇게요. 자취 3년, 컨닝 5년. 그 외에는 다 시험 칠 수 있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형수도 시험 칠 수 있어요. 시험 칠 수는 있는데, 거기서, 교도소 안 내보내니까 못 치는 거야. 아시겠어요? 등록물은 다 칠 수 있어. 1살짜리도 시험 칠 수 있어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합격해서 우리, 그죠? 자격증 받았잖아. 이제 개설 등록하러 갑니다. 개공하러. 네, 그걸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민법입니다. 자, 내일 민법 시간 뵙기로 하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